가지고 하루에 2만 개 정도 신청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의견과 정책 제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1만 2,700개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싶겠지만 제가 그것을 저는 아무래도 좀 이과 출신이니까 이거를 A4 용지로 쭉 늘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A4 용지로 21만 2천 장을 늘어놓으면 63km에 해당합니다. 63km는 여기서부터 쭉 이어놓으면 우리 김진표 위원장님의 지역구인 수원을 넘어서 가지고 평택까지 갈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낸 하나하나의 의견 하나하나가 여기서 평택까지 이어질 정도의 의견을 저희에게 내주셨습니다. 처음에 국민들이 얼마나 의견을 낼까 별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한 분들이 좀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의견을 낸다고 해도 의미 있는 의견이 얼마나 있을까, 민원 중심이 아닐까 싶었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느꼈다시피 민원 외에 굉장히 훌륭한 정책 제안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돼가지고 이 과정에서 역시 국민들이 정권 인수의 주역으로 국민을 자리매김해야 된다. 정권 교체의 주역만 국민이 아니라 정권 인수의 주역도 국민으로 해야 한다는 이 광화문 1번가의 어떤 정신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나 싶고, 이번을 계기로 점점 더 많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면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 말이, 물론 국민들의 말은 약간 아직은 좀 헐거울 수도 있고 약간 아직은 좀 설익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그 말이 제대로 된 의견이 되고 제대로 된 자기 주장이 되고, 그래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함께 해가지고 굉장히 영광이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단식 처음부터 이렇게 사회자가 많이 말을 하면 좀 곤란한데요, 오늘 말씀해 주실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하나 모셔가지고 다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첫 번째 순서로 우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개소했던 날 5월 25일이죠. 제가 그날도 꽤 더웠어요. 그날 제가 제1호 접수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21만 개의 제안이 들어왔다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이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내야 한다 하는 염원이 얼마나 뜨거운가 정말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11일인가요? 한번 다시 나와서 그때까지 접수된 그 국민 제안이 6만 5천 건인가 5만 5천 건을 홍서윤 우리 소통위원으로부터 전달받아서 우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걸 추려보니까 모두 101개의 정책 과제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그 중에 2건은 좀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다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반영해서 다 담았습니다. 이제 국민소통위원회 이 광화문 1번가는 오늘로 마감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이번 주말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21만 건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하나하나 따져보고 국정계획에 각 부처에서 또 지방에서 실천할 과제로 만들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지난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우리는 끝나지만 하승찬 수석은 영원히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승찬 수석이 제 역할을 대신해서 앞으로 이 광화문 1번가 이 제안된 문서들을 다듬고 국정에 반영한 일을 맡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하승찬 수석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얼마나 국민들이 갈구했으면 50일 사이에 이렇게 많은 제안이 모였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놀라는 촛불 시민혁명의 큰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형식이든 오프라인이 힘들면 온라인으로라도 좀 더 많은 채널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정책 제안을 항시적으로 정책에 담는 일을 아마 맡아주시라고 믿고, 또 그런 일을 정부에서 총괄 맡아서 해주실 분이 우리 김부겸 행안부 장관인 것 같은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리고
제가 전에 행자부 장관께 부탁드렸어요. 저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행자부에서 여러 명이 한 20여 명 나와서 도와주셨고, 여기 광화문 일본가에도 한 40여 분 이상 와서 도와주셨죠. 사실은 일요일도 못 쉬고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그리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한 일주일에 2~5번씩은 밤을 새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고 휴일도 못 쉬어서. 그런데 이제 부처로 돌아가시면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휴가를 어디 갑니까? 말도 못하고 또 일해야 돼서 이 더위에 우선 한 일주일이라도 휴가 좀 보내십사 하고 부탁드렸는데 잘한 건가요? 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촛불 시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새로운 시도, 국민인수위원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광화문 1번가의 정신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소통을 가장 잘하는 정부로 역사에 자리매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별다른 대접도 못 받고 고생하고 아주 염천에 장마에 고생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하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제 여기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분들 일주일간 휴가를 꼭 줘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휴가를 주게 될지 제가 김부겸 장관님을 직접 모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부겸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그렇지 50일 정말 단 하루의 쉼도 없이 국민들의 그 답답한 마음을 들어주신 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며칠간 휴가 줄 거냐 확실히 다짐 받으시는데요. 여기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행자부 공무원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나 다른 부처에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고생하셨고, 또 여러 협력해 주시는 여러 자원봉사자, 또 주변 다른 단체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고생하셨다는 의미에서 자축 박수 한번 치시죠. 저는 저 보면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근데 일주일 쓰게 될지 그건 모르지만 최소한도 국정기획자문위원이라는 이 엄청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혁신수석이죠. 수석이 직접 했는데 장관이 누구 엄명이라고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름 휴가하고 별도로 여러분 그동안 올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테니까 힐링하는 시간을 드리겠다는 약속 분명히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안타까운 것은 제가 6월 20일 날 아마 임명받고 그 다음 날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날 장애인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당일날 건설 노동자들이 여기서 행진을 하고 그날 집회를 하는 바람에 참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규에 가깝도록 이 땅의 장애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또 여러 부분에서 소외되는지를 그렇게 외쳐주시던 그분들 목소리에 잊을 수 없네요. 그날 그분들하고 또 건설 노동자들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그렇게 주름 진 곳이 많구나. 근데 우리가 그동안 뭘 했을까? 오직 했으면 그분들이 정말 한 6개월에 걸친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이런 새로운 엄청난 사회 변화를 만들어냈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먹먹하고요. 또 정말 우리 짐이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그날 해필 이 장관이 일을 제대로 못할까 아마 경고를 주시려고 그랬는지 주상현 사무관인가요? 일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지금은 많이 상태가 좋아졌다는데요. 그날 이제 구급대원 한 분이 우리 주상현 사무관을 아마 바로 응급조치해서 살리신 것 같은데 여기 계세요? 안 나오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 주 사무관의 바른 회복,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 감사 한 번만 더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
특히 또 보니까 이 공감인들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더구만요. 여러 가지 이야기, 제가 요 잠시 와 있는 중에도 이 절규에 가까운 시민의 목소리 좀 들어달라는 그런 목소리 21만 건, 말이 그렇지 그만큼 많은 매스컴이 있고 했는데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길을 닫고 살았을까요? 우리 이웃의 모습에 내 일이 아니라고 고개를 돌린 탓이 아닐까 두렵고 걱정됩니다. 앞으로 아마 문재인 정부는 소통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그 소통을 잘하는 문재인 정부야말로 국민들에게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우리 사회의 이 당면한 과제를 조금씩 풀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그리고 국민들의 그 절규를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 에너지가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꿀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제 휴가이기로 시작을 했지만 휴가를 가는 이유는 더 우리가 에너지를 모아서 국민들과 그 이후에도 더 소통하고, 사실 소통이라는 것이 반해보다가 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제 힘이 들고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지만 이 소통에서 정말 큰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도 또 이 소통을 원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옆에서도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뒤에 전동 휠체어를 갖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국민들의 어떤 그 활동 보조를 65세 이상에서도 해야 된다고 저 뒤에서 이렇게 작은 피켓을 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또 그 의견을 주시는 분들에서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나가면서 한 번씩 봐주시고 또